여러분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책의 가장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로서 맨 처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병렬 처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GPU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TPU 시스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명령어를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대표적으로 병렬 처리 방법이죠. 그다음 메모리를 또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리하는 그 프로세싱 유닛들을 집중형으로 또는 분산형으로 이제 다양하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요번 주하고 다음 주에 계속 그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구조 교재의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2교시에서는 그 병렬 처리 방법인데, 사실 그 학기 초에 이제 그 우리 그 명령어를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제 오피코드와 오퍼랜드에 따라서 그 다양한 그 처리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대표적인 병렬 처리 시스템 구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렬 처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패러럴하게 처리한다라는 얘기, 병렬로. 그 뭐를 패러럴하게 처리하느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보면 이제 오피코드에 해당되는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 오퍼랜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제 분리를 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그 나눠서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아래 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메카니컬하게 그 인스트럭션과 명령어를 분리를 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싱 유닛 이제 처리를 이제 하는, 이제 CPU에서 보면 이제 프로세싱 유닛이 대표적으로 ALU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프로세서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담해서 처리하게 되면,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 빨라지겠죠. 이제 뭐 그런 기본적인 그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병렬로 처리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그 요구사항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 프로세스들을 이제 여러 개를 둬야 되니까 그 프로세스들이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이 좀 고속인 프로세스들이 있어야 하나 있을 때의 그 어떤 성능을 그 보다 더 높은, 여러 개 달면서 성능이 높은 그런 거를 이제 만족을 시켜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반도체가 하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VLSI라고 그러죠. 집적도가 다리 면적당 그 반도체 칩에 그 어쨌든 0과 1이 저장할 수 있는 그 덴서티가 높아지면서 프로세서들이 작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놈들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선결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트럭션과 데이터, 오피코드와 오퍼랜드를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리를 하는 거는 이제 분리하더라도 그게 미케니컬하게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데, 이게 그 한 번에 처리했을 때랑 결과가 그 다르면 안 되겠죠.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됐든 데이터가 됐든 나눠서 처리한다는 개념인데, 그 합쳐서 처리할 때보다 병렬로 처리하게 되면 나눠서 빠르는데, 그 결과가 하나로 처리했을 때랑 결과가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 더하기 2는 3이라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직렬로 이제 병렬 처리 안 하고 하나의 이제 그 프로세싱 유닛에서는 3이 나왔는데 병렬로 했을 때 5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쉽게 이해를 하면.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렬로 처리하면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인스트럭션이나 데이터를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눴을 때에 그 프로세싱 유닛들이, 각각의 유닛들이 작게 구현이 돼야 되고, 하나에서부터 크기가 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뭐 이제 비싼 것보다 저렴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결과도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주요한 이제 그 사전에 그 선결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그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과 데이터 스트림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돼요. 프로블럼 파티니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아주 프로그램의 여러 개의 그 명령어들이 있는데 프로그램도 나누고 명령어도 나누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들이 또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을 두어다 보니까 그 나눠서 처리했을 때 그걸 동일한 하나로 처리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한 그 상호 간의 프로세서 간 통신이 또 중요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 스트림을 10개로 나눴어요.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1번 처리하고 10번 처리하고 8번 처리하고 막 왔다 갔다 병렬 처리로 했을 때의 그 결과들을 1번부터 10번까지의 처리한 결과로 조합을 다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걸로 이제 문제를 분할하고 프로세서 간에 처리된 결과를 서로 통신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들이 또 병렬 처리에서 구현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들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다루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 레벨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그 어셈블리와 그 컴파일러 레벨에서의 이제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뭐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병렬 처리를 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자기가 알아서 수행이 되는 거고 어쨌든 또 프로세싱 유닛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 그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 배타적으로 메커니즘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프로세싱 유닛들이 여러 개 그 사용될 때 자원에 대한 경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에 대한 경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프로세싱 유닛별로. 그 다음에 자원의 이용률을 극대화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있는 이 운영체제 레벨에서의 그 병렬 처리를 위한 어떠한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 따로 개발돼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병렬 처리 프로세스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학기 초에 이제 요 그림을 먼저 봤을 거예요. 그때 병렬 처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요 그림을 같이 먼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플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분한 건데, 프로그램 수행 중에 프로세싱 유닛이 동시에 수행하는 명령과 데이터 수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스트럭션과 데이터 스트림을 나눠요. 즉, 저희들이 명령어가 오피코드와 오퍼랜드를 이제 서로 나누듯이, 명령어를 이제 처리하는 비트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만 이제 공급되는 비트로 서로 나눠요. 인스트럭션 1에는 데이터 1번부터 5번까지 필요하다.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그림에서는 컨트롤 유닛, 프로세싱 유닛, 메모리 유닛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요게 이제 CPU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프로세싱 유닛은 뭐 ALU, CU는 제어 장치, MU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메모리, 이제 레지스터가 됐든 아니면 메인 메모리가 됐든 어쨌든 이제 캐시 메모리가 됐든 이제 그거로 캐시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스트럭션과 요 데이터 스트림을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나눌 때 멀티플로 나누죠. 몇 개로 나누는가는 이제
그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나눠서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안 나누는 거 있죠. 단일 명령어, 단일 데이터 스트림. 이게 이제 저희들이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라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처럼 하나의 프로세서로 처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병렬 컴퓨터 프로세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요거를 파이프라인, 일렬로 처리한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왼쪽 아래에 있는, 이게 이제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스트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SISD. 그 다음에 SIMD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플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스트림. 인스트럭션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안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도 나누고 데이터도 나누고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 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MISD 방법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가 않아요. 사용되지 않아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나누는 게 이제 중요하죠. 데이터를 이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왼쪽 아래 처음 걸 보면 인스트럭션과 데이터 스트림. 인스트럭션은 지금 분홍 오렌지 색깔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데이터는 메모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그림도 다 그래요. 데이터에서 메모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데이터예요. 그렇죠? 데이터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인스트럭션은 제어 장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안 나누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림,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이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죠. DS1부터 DSN까지. 그래서 로컬 메모리 구조로 또 하나의 메모리이지만, 이제 나눠서 이제 사용하는 거를 이제 그림을 보여줬고, 요거를 이제 벡터 형태로 요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느냐, 아니면 배열 형태로 처리하느냐 뭐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어레이 프로세서 요걸 이제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그 배열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열 프로세서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인스트럭션 싱글 인스트럭션 데이터 스트림을 여러 개 나눠서 빨리 처리해 보자 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구조 SIMD 방법이고 세 번째 거는 안 쓰인다 그랬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그림처럼 데이터 스트림 하나에 인스트럭션 여러 개.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스트럭션 하나에 데이터 여러 개가 이제 처리하는 기본적인 그 컴퓨터 구조이기 때문에 인스트럭션만 나누고 데이터를 안 나누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적인 것만 가능한 거고 이렇게 구조로 된 백렬 프로세서는 이제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인스트럭션도 나누고 데이터도 나누고 요게 제일 빠른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멀티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실제 달려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그 기억 장치를 공유해서 쓰느냐 아니면 분산돼서 기억 장치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클러스터 시스템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 얘기를 또 할 텐데, 대칭 다중 프로세서, non-uniform multiple access, 누마,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요즘 이제 데이터 처리의 병렬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한 고성능 컴퓨터의 구조는 다 요 구조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인스트럭션도 여러 개 나누고, 데이터도 여러 개 나눈다. 그래서 기억 장치를 공유해서 쓰는 방법, 또 분산돼서 뭐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클러스터, 링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프로세서들이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처리하고 명령어도 서로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맨 오른쪽, 아래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게 되게 빠르겠죠. 나눠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억 장치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시 프로세서를 대칭적으로 이제 시메트릭 멀티플 액세스예요. 시메트릭하게 하느냐, 아니면 시메트릭하지 않고 그냥 균일하지 않게 난 유니폼하게 접속해서 쓰느냐, 멀티플 액세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또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MU를 절반으로 나눠서 대칭적으로 뭐 DS1부터 5까지는 이제 MU1을 쓰고
MU6번부터 MU10번은 이제 뭐 DS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나누는 게 대칭 다중 프로세서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랜덤하게 그냥 균일하지 않게 기억장치를 액세스하는 방법이 누마예요. 어쨌든 두 개 다 그 데이터 스트림들이 서로 공유해서 그 메모리 유닛을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그림을 항상 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플린이라는 사람이 요 만들어낸 요 그 방법은 상당히 많이 그 컴퓨터 구조에서 병렬 컴퓨터 구조에서 많이 이제 그 설명할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단일 프로세서를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라고 그러고, SIMD 방법의 배열 프로세서를 어레이 프로세서,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배열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좀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그 SIMD 방법이다라는 거, 그렇죠?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배열 형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프로세서라고 한다. 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MIMD 방법은 공유와 분산 기억 장치. 분산 기억 장치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클러스터. MIMD를 멀티 프로세서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공유 기억 장치는 SMP, 그 대칭적으로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비균일 기억 장치, 누마로 구분된다. 라는 거를 유념해서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이제 3교시와 다음 주에, GPU와 TPU가 나오게 된 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제 그 고성능 컴퓨터 구조의 다른 형태들, 초창기 모델을 설명하고, 요즘 이제 GPU라든지 TPU의 구조를 또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 좀 간단히 좀 들여다보면, 요 이제 464페이지에서부터 이제 GPU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엔비디사에서 만든 1999년에 최초로 개발된 실시간 그래픽 처리용 보조 프로세서라는 거예요. GPU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래서 이제 초기 이제 게임 개발용으로 그 CPU 대신 이제 많이 쓰다가, 얘가 이제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병렬 처리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그 어떤 시메트릭한 메모리들이 이렇게 그 공유 기억 장치들이 여기서 5개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캐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역 기억 장치, 글로벌 메모리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역 기억 장치를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공유 기억 장치를 메인 메모리처럼 이제 그 구조적인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페이직이라는 기법을 써서 전역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미리미리 공유 기억 장치에다 갖다 놓죠. 그래서 디스패치 유닛에서 스케줄링을 통해서 원하는 그 데이터를 그 공유 기억 장치 먼저 뒤지고, 없으면 이제 전역 기억 장치에 들리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관여를 해주는 스케줄링하고 디스패치 분배하고, 이제 어디다 저장할 거냐, 어디 걸 가져올 거냐, 디스패치라 그래, 디스패치, 분배, 그렇죠? 유닛은 이제 장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쿠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왼쪽 아래에 보면 이제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Programming, 일종의 이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걸 프로그램의 친화적 병렬 컴퓨팅 플랫폼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거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는 거예요. 쿠다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GPU의 어떤 그 하드웨어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이제 설계할 일은 없지만, 이 GPU를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쿠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또 배워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는 그 그래픽과 계산 구조, 그래픽 응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산도 빠르게 해주는 그 통합적인 하드웨어 구조로 설계가 됐어요. 1차적인 거는 이제 그래픽,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조는 이제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설명이 되는데, GPU가 나오기 전에 고성능 컴퓨터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설계가 돼서 이용이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분류 방법들,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 GPU와 TPU 설계 모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요 쿠다 프로그래밍 모델의 책에도 있는데, 요 464에 476 보면 쿠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설계된 그 코딩이 이제 그 잠깐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스케줄러와 디스패치 유닛에서 메모리 공유 기억 장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게 복잡하겠죠. 요 안에 있는 그 메모리의 사용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그 로컬러티 특성들을 살펴서 이걸 어떻게 지역적으로 안배하고, 요 공유 기억 장치의 이용률을 어느 한쪽에만 좀 점유율이 많고 다른 쪽에는 뭐 적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스케줄러가. 그래서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잘 모니터링 하면서 공유 기억 장치의 사용률을 최대화하는, 맥시마이즈하는 이러한 그 스케줄링 그 알고리즘들을 쿠다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서?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교시까지 좀 배웠었던 이제 내용을 좀 관련된 문제를 좀 보면,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인터럽트 처리, 인터럽트 요청,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죠. 인터럽트 상태에는 이제 기본 요소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인터럽트 패치 실행하다 인터럽트 처리가 들어가면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보내고 에커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서비스 루틴 과정을 거쳐서 끝난 다음에 다시 패치 실행. 그 과정을 잊지 마시고, 입출력도 컴퓨터에서는 인터럽트로 처리를 한다. 인터럽트 리콰이어드, 인터럽트 에크날리지먼트. 그래서 다중 인터럽트선은 각각을 인터럽트 리퀘스트, 인터럽트 리콰이어드로 연결된 거고, 데이지 체인 방법은 인터럽트의 그 에크날리지먼트가 직렬로 이제 서로 연결이 돼서 직렬의 신호를 입출력 장치를 거쳐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체인이다 그래서 데이지 체인. 그 다음에 테스터 IO 방법을 써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폴링. 소프트웨어 폴링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유념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폴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터럽트의 프로그램드된 I/O 처리 방법, 다중 프로그램이 다중 인터럽트, 그 다음에 데이지 체인,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폴링, 소프트웨어적으로 물어본다.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풀린이 분류한 병렬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실제 사용되기 어려운 것은, 이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멀티플로 나누고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로 하는 거. 3번을 안 쓴다 그랬죠? MISD. 그래서 이제 요 M이라는 거는 멀티플, S라는 건 싱글이라는 단어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I는 인스트럭션, D는 데이터 스트림. 그렇게 하게 되면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스트림. 이게 뭐라 그랬죠? 파이프라인. 왜냐하면 일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파이프 있죠? 파이프, 수도관. 이게 일렬이니까 일렬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 이게 뭐라 그래? 프로세싱 엘리먼트, 그러니까 어레이 프로세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 배열로, 벡터로 처리하는 거. MISD 멀티플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스트림. 이건 안 쓴다 이거죠. 인스트럭션을 많이 나누고 데이터를 안 나누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스트럭션 하나에 데이터 여러 개가 처리되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에 MIMD. 요게 이제 저희들이 소위 멀티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병렬 프로세서.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 인스트럭션도 여러 개 나누고 데이터도 여러 개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중에 분산 공유 기억 장치는 클러스터. 그렇죠? 공유 기억 장치는 시메트릭이냐, 난 유니폼이냐, 누마. 그래서 그렇게 나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3번은 영상 처리나 인공지능 등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병렬 처리는 필수적이죠. 다음에서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은 자, 파이프라인은 일렬로, 그렇죠? 어레이 프로세서는 MISD, SIMD, 멀티 프로세서가 이제 MIMD, 입출력 프로세서는 우리가 버스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IO 프로세서는 아니에요. 입출력 프로세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도 병렬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여러 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세싱 유닛을 여러 개 두는 거기 때문에. 4번은 일반적으로 배열 처리기, 어레이 프로세서. 요거는 바로 SIMD라고 그랬죠? SIMD 1번. 그렇죠? 4번의 정답은 1번. 여러 개의 처리기가 한 개의 제어 처리기에 의해 제어되는 구조. 그렇죠? 그래서 그 싱글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처리되고 데이터를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으로 나누는 거다. 그래서 데이터를 배열로 처리하느냐, 벡터 방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벡터 프로세서, 어레이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병렬 프로세서가 고성능 컴퓨터 구조에서 특히 그 MIMD 구조가 그 멀티 프로세서 형태인데 요게 이제 그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세싱 유닛을 설계할 때 그 병렬 처리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 성능이 다른 거에 비해서 우수한 형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이제 GPU나 TPU의 전형적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